네, 안녕하세요, 셀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라고 하고요. 저는 외국계 소비재 회사, 테크 회사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28년째 하고 있고, 틱톡, 니베아, 유닐레버, 코카콜라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하셨던 업무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은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계 OTT 회사에서 프로덕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랑 스타트업에서 28년 차 마케팅 업무를 하셨는데, 네, 연차별로 달라지는 브랜드 마케터의 업무 내용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브랜드 마케터는 연차별로 업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브랜드 마케터 자체가 연차별로 업무가 달라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제 연차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직에서 이제 팀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 본인이 실무를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 팀의 성과를 관리하는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큰 차이가 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냥 딱 브랜드 마케팅 업무만 놓고 보자면 처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부르는 말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시스턴트 브랜드 매니저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어요. 그래서 브랜드 매니저의 이제 업무를 좀 어시스트를 하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하는 건데 요즘은 사실 브랜드 마케팅 업무 스코프가 많이 바뀌어서 처음 들어오시더라도 본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팀 관리, 팀의 성과 관리, 그리고 다른 부서와의 이제 협업을 어떻게 좀 우리 팀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아우르게 되는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차별로 그래도 조금 업무의 스코프나 이런 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리서치 위주 업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리서치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 회사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맡은 브랜드에 대한 어떤 데스크 리서치, 지금 트렌드가 어떻다던가, 뭐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소셜에서 반응이 어떻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리서치를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그래도 영업팀과 같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긴밀하게 보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니어 연차들이 그런 그 데이터들을 좀 챙기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면은 브랜드 매니저가 이제 뭐 보통 되시긴 하죠. 이것도 연차 따라 나이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브랜드 매니저가 되시면 이제 그야말로 한 브랜드의 소사장 개념처럼 내가 이 브랜드의 어떤 태동부터 소비자와의 접점, 그리고 어떤 접점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면은 그게 서비스가 됐건, 진짜 실제 제품이 됐건, 소비자들이 자기의 재화나 시간을 제공하는, 투여하는 이제 그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에 대한 관리까지도 좀 더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년 차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좀 더 조직 관리, 그리고 전체 부서 성과 관리, 그리고 전체 이제 제품들의 군을 이루는 큰 브랜드의 또 브랜드의 그룹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있었던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 브랜드 매니저도 있겠지만 어떤 탄산팀, 이런 탄산 음료팀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분들은 팀장이 이제 되신 이후에 많이 총괄을 하게 되시죠.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각각의 브랜드를 맡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최근까지 마케팅 디렉터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케팅 디렉터가 생각하는 브랜드 마케팅의 트렌드도 궁금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의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라고 하면 뭔가 제가 트렌드에 대해서 빠삭해야 될 것 같은데, 마케팅 디렉터가 봤을 때 트렌드라고 하는 건 요즘은 뭐든지 트렌드가 될 수 있다 보니, 그리고 예전처럼 긴 주기로 뭐 5년, 10년 이렇게 트렌드가 되질 않다 보니 따라가기가 조금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좀 스마트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주니어 연차 때 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리서치 업무는 어떤 연차가 되든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돌아보고 지금 어떤 키워드들이 트렌딩하고 있다라고 하면 왜 이게 트렌딩을 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빨리 하는 것들, 그러다 보면 한 반보 정도 앞서가는 마케팅이 가장 조금 적확한 것 같거든요.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뭐 매체적으로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 인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MBTI 같은 광풍이 지금 불고 있었던 것도 그렇고 지금은 조금 잦아지긴 했지만 아마 곧 다른 것들이 대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좀 그 관리의 측면이 될 수도 있고, 나를 알아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나를 표현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1인 미디어나 이런 것들도 더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 소셜 네트워크들도. 그렇게 보면 마케터들한테서는 좀 그 고민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제한된 예산과 시간으로 절대 다수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가장 스마트한 마케팅인데, 너무너무 이제 개인별로 다른 니즈와 개개인의 특성들을 이제 많이 요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인문학적으로는 되게 좋은 현상인데, 마케팅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너무 대중적이고 내 얘기가 좀 뭐라고 할까, 너무 제너럴하고 일반적인 얘기 같지 않게 들리면서도 한 방에 크게 얘기를 하는데도 저건 바로 내 얘기야, 이렇게끔 받아들여지게 하는 마케팅을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계 기업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업무 특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나 대기업과는 다른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업무 특성은 어떠할까요? 외국계 회사라는 이제 이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브랜드들이죠. 그래서 국내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LG 이제 이런 그 큰 브랜드들은 글로벌 마케팅을 또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에 자기 프레젠스를 두고 브랜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조직이 있는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문화에 같은 브랜드와 상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글로벌하지만 로컬리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코카콜라가 되게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브랜드이고 다 아는 맛인데, 그렇지만 그 코카콜라를 즐기는 음식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죠. 중국,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어떻게 로컬의 니즈와 맞게 결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또 코카콜라가 브랜드로서 가져가는 범지구적인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브랜드 포지셔닝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밸런스는 사실 그 외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은 글로벌 이제 헤드쿼터 본사들에서도 그런 그 지역화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크게 돼서 잘 되는 브랜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컨텐츠는 더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로컬의 소리들을 더 많이 듣죠. 그러면 업무할 때도 내가 글로벌 브랜드의 한 일원인 것도 있지 않아야 하지만 그 글로벌 브랜드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더 가깝게 다가가게 만들 것이냐, 그런 고민이 이제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업무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 진행하셨던 업무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리베아에서 마케팅을 했었을 때 좀 두 가지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리베아는 너무 다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이긴 한데 다들 같은 생각이에요. 어떤 나라에 가서 물어봐도 리베아 알고 있지, 뭐 좋은 제품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쓰는 브랜드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늙은 이미지가 되게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아까 제가 리서치 말씀드렸는데,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35세 미만은 리베아 브랜드를 립밤으로 처음 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립밤을 가지고 다시 젊은 소비자들을 좀 유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전략을 세운 다음에 했던 것이, 그때 이제 케이팝이 그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그 이제 케이팝 밴드 중에 한 밴드 구성원이 오디션 쇼가 또 방송을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리베아 립밤을 선물을 받고 친구에게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짤로 돌았었어요. 정말 이제 리베아 립밤을 좋아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그 이제 YG 소속이었고, 제가 YG랑 일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 분한테 저희 제품도 시딩도 해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쓰고 다니시고, 그게 또 팬들의 카메라에 잡히고, 이러면서 뭔가 리베아와 이제 그 멤버 사이 간에 자연스러운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해당 아이돌 멤버의 이제 팬들이 우리 오빠 성덕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DM들도 저희한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YG랑 좀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재밌는 케이스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모델로 발탁을 하지는 않았고, 그 해당 아이돌 그룹은 아이콘인데요. 근데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아이콘 데뷔 콘서트를 리베아가 메인 스폰서로 이제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샘플링도 하고,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뭐 립밤 바르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아까 이제 그 외국계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독일 본사에서는 독일 브랜드거든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1번 왜 립밤으로 젊은 애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지, 이게 이제 단가가 싸다 보니까, 그리고 2번 아이돌이라는 이 문화가 없다 보니까 왜 이렇게 여자애들 같이 화장하고 나오는 남자 보이그룹한테 로스라고 하지? 립밤이니까 여자를 모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반대가 되게 컸었고, 그때 제가 이제 마케팅 디렉터 할 때 설득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이 보이그룹이란, 케이팝이란, 이런 것부터 이제 설명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들의 팬들은 여자들이 많고, 또 한국에선 사실은 립밤은 군인들도 너무 바르고 다닌다. 이제 이런 문화적인 설명들도 하면서 약속도 해야 되죠. 내가 이제 이걸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매출은 올리겠다라는 그 약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되게 운때가 잘 맞아가지고 그때 아이돌이 제가 BTS도 데뷔를 한 해였었고 저희가 K-팝이 팍 퍼져나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잘 되지 않았고 동남아, 일본, 미국, 남미까지 이제 퍼져와서 오히려 이제 저희 컨텐츠를 그 나라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동남아는 원래 립밤이 더운 나라라서 잘 안 팔리는데 역으로 우리나라 사이트에 와서 이제 그 팬들이 사가고 막 이런 현상들까지 좀 일어났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건인데 이것도 립밤 관련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요거는 외국계 기업이라서라기보다는 조금 시의적절하게 트렌드를 좀 활용한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YG랑 좀 협업을 많이 하고 마케팅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왔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들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신서유기 때문에 송민호 씨가 많이 좀 인지도도 알려지고 저희도 영업적으로도 그냥 10대들보다는 10대들은 물론 이제 립밤을 많이 쓰게 되었지만 그 아이콘 마케팅 덕에 20대, 30대도 계속 더 쓰게 해야 된다는 이제 숙제가 있어서 그러면 좀 10대들도 좋아하지만 20, 30대한테도 인지도가 있고 이미지가 괜찮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때 송민호 씨가 신서유기에서 이제 좀 그런 코믹한 친근한 캐릭터로 인기를 많이 얻고 있을 때였고 또 그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많이 알려졌었어요, 신서유기로. 그래서 이분을 크리에이터로 좀 데리고 와서 니베아 립밤 디자인을 좀 맡겨보자. 그래서 실제로 송민호 씨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줬었고 본인 바쁜 와중에도 이제 막 스케치도 많이 해서 주고 했는데 사실 그 제품을 그 플래닝 할 때만 해도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랜도 다 짜고 팬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 립밤에 보면은 눈 모양인데 입술 모양 같기도 하고 하트 모양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걸 참 잘 잡아내더라고요, 송민호 씨가. 그래서 그런 디자인 에디션을 내면서 전시회도 하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런 활동들을 못 하고 립밤도 이제 안 바르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자산을 날릴 거냐 고민을 하다가 립밤을 통해서 그래도 니베아라는 브랜드를 이 어려운 시기에 각인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을 좀 해서 YG랑 송민호 씨랑도 방향을 아예 바꿨어요. 송민호 씨도 코로나 때문에 팬들을 못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때 저희가 다 집에 다 있었잖아요. 밖에 아예 못 나가고. 그래서 이제 팬들을 좀 만나는 소통하는 도구로 삼자. 그래서 송민호 씨는 이 니베아 립밤 마이너 에디션을 통해서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보통 팬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야 내가 립밤 하나 보내줄게. 이거 그냥 우리 집에서라도 좀 바르면서 건강을 챙기자. 야, 언제 이거 뚫리면 보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하자고 잡았었어요. 그렇게 잡고 나서 이 마이너 에디션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게 좀 재미가 없겠더라고요. 코로나고 전시회 같은 것도 못하고 일방적인 광고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광고 대행사랑 많은 아이디에이션을 또 화상으로 하면서 나왔던 거는 송민호 씨를 처음으로 그분도 처음이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으로 변신을 해서 부케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부케가 유행을 할 때 그 송민호의 팬이고 니베아의 신입 마케터인 신명한이라는 캐릭터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캠페인 하기 한 8개월 전부터 인스타그램을 아예 그냥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반 직장인인 것처럼 30살이고 힙합 좋아하고 마이너 좋아하고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그 취직을 하게 됐고 니베아 마케팅으로 이런 것들을 게시물을 좀 올리다가 송민호 씨한테 이제 가발 흑발 씌우고 문신 다 지운 그냥 정말 증명사진 같은 거를 신입 사원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신명한 씨 계정에 올렸죠. 그러니까 일단 팬들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지? 너무너무 똑같은데 송민호랑? 아니야, 이거 송민호 네가 없어. 아니, 송민호 같은데 이거 뭐지? 이런 게 읽다가 이제 인사이트나 이런 데서 저희랑 그 이제 유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엄청 났었어요. 송민호랑 똑 닮은 이 신입사원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이럴부터 일으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죠. 이 신명한 씨가 들어와서 내가 좋아하는 마이노를 데리고 이런 코로나를 이겨내는 캠페인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서 이 캐릭터의 입을 통해서 코로나 때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해봐라라는 캠페인을 했었는데 좀 대박이 났죠. 사실 그때 처음에는 송민호 씨도 그런 연기 같은 게 너무 오글거린다.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트콤 같은 연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부담스럽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본인도 너무 즐기고 팬들도 막 신기해하고 오래 봐온 팬들도 몰라볼 정도로 저희가 변신을 좀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신명한 계정만 팔로워가 4만까지 찍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진행하신 마케팅 프로젝트 중에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틱톡에 있었을 때 이제 마케팅 했던 사례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틱톡 하면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핫하기도 하고,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틱톡에 대한 인식을 여쭤보면 다 비슷하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나는 틱톡 안 쓰는데 왜 안 쓰냐고 여쭤보면, 그거 뭐 애들이나 하는 거잖아. 그리고 나는 정보 털릴까봐 중국 거라서 못 믿겠어. 이제 이런 얘기들을 거의 다 하세요. 근데 이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심해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가깝기도 하다 보니까 더 좀 이제 그런 중국 관련된 브랜드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게다가 이제 틱톡은 뭔가 내가 재화를 주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중국 브랜드들 같은 뭐 샤오미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알리나 테무 이런 뭔가 나한테 베네핏을 직접 주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그 미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이제 상황이죠. 지금도 그렇고 뭐 예전엔 더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이제 그 불식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좀 기회가 보였던 거는 워낙 매체의 잠재력이 크고 좀 다른 매체들하고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셀레브리티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이걸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해외 팬들이 많은, 아까도 잠깐 케이팝 예를 들었지만, 케이팝 아이돌 그룹은 저희가 이제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제 해야만 되는, 그리고 특히 지코 아무 노래 챌린지 이후로는 이게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과정이 돼버렸죠. 그런데 요거에 또 명암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틱톡은 챌린지, 케이팝, 동남아. 근데 이렇게만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소셜 네트워크로 많은 이제 내가 필요로 한 정보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좋은 면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그럼 좀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또 제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까방권이 있는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인 손흥민 선수가 있는지 토트넘하고 처음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같이 마케팅 진행했었어요. 그 토트넘 쪽에서도 너무 니즈가 있었고, 영하고 또 손흥민 선수를 좀 더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팬들이 많은데 좀 더 어린 한국 팬들을 만나고 싶어 했었고, 토트넘 구단 자체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트넘이랑 같이 틱톡 챌린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한국에 경기하러 때 왔을 때 가서 이제 직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인도 받고 이런 이제 제휴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때 또 재미있는 거는 아까 얘기 드렸던 송민호 씨 같은 그룹의 위너의 이승훈 씨가 워낙 축구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토트넘에 이제 그 당시 케인이 있었을 때 케인의 광팬인 거예요. 손흥민 씨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서 챌린지에 그냥 본인이 참가를 하셨어요. 이렇게 챌린지가 틱톡에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볼을 차서 이렇게 넘기면 그걸 내가 받아서 듀엣을 찍는 기능이었는데, 그걸 너무 재미있게 연출해 주셔가지고 팬들이 많아서도 그랬겠지만 당연히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오고, 또 토트넘 선수들도 보셨거든요. 보시고 이제 구단에서도 봤는데 뭐 창의력 1위. 그래서 정말 1등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사인도 받으러 오셨는데, 그날 사인 받으러 오셔가지고 막 케인 모습 보이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그날 자기는 사인 받고 그러고 자기 사인회를 가셨거든요, 저녁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팬들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나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 서 있어 보니까 사인 받을 때 내 이름 꼭 써줬으면 좋겠고 한마디라도 말 더 걸고 싶고 그런 게 너무 느껴졌다고. 근데 그거를 또 보그에서 기사로 실어갔어요. 사실 이제 보그 같은 매체는 좀 진중하기도 하고 패션지고 하다 보니까 틱톡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그 오가닉하게 자연스럽게 기사가 나가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매체인데 그거를 재미있는 스토리로 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이지만 나도 어떤 사람의 팬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내가 팬이 돼 보면 팬의 마음을 안다라는 또 되게 좀 감동적인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원하던 대로 좀 그 잘 빌드업이 됐었던 것 같고.